자, 다음으로 이제 관계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 우리가 그 공학적으로 또는 이제 그 과학에서 비수학 그 전공자들에게 다른 학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성질들만 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반사와 비반사, 그다음에 대칭, 그다음에 반대칭, 추이관계 요 네 가지 정도를 갖고 어, 다루게 되면 우리가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분야에도 충분히 어, 그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적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반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 그 A가 이, 이 원소 A가 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집합 A에 당연히 원소여야 되고 이때 그 A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A로만 들어올 때 이때를 반사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A가 A가 아닌 경우, 이게 관계가 아닌 경우, 즉 그 A가 또 다른 값을 갖게 된다. 또는 A가 그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비반사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 관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원소 A, B가 다 분명히 당연히 세트 A에 포함이 되어 있는 원소여야 되고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관계가 있다면 또 B에서 A로 가는 관계도 존재한다. 이때를 대칭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칭 관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 그 A하고 A에서 B로 가는 그 관계가 맞고 그리고 B하고 A로 가는 관계일 때 그리고 A가 하고 B가 만약 같다면 바로 이때의 R을 이때 관계를 반대칭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칭 관계하고 반사 관계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칭 관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이 관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이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계 관계를 할 때 이 추이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측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는 이러한 추이로 인해서 어떤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 반드시 어떤 그 함수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한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공학에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작용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 작용을 1대1로 모두 매칭시킬 수는 없죠. 똑같은 조건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또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이 다르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A라고 하는 값이 바로 한 개의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개의 대응 값들로 즉 여러 개의 치역을 어, 그, 그 치역을 다르게 어, 여러 개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함수로서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계와 관련된 그런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각각 다른 환경들 속에서 각각 그 한 개의 관심 대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환경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각각이 나타나는 것들에 관계된 이 추이가 관련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 이렇게 나타난 것, 이렇게 나타난 것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점을 공통점을 찾아서 찾아서 바로 그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예측 방법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적 그
접근 방법을 갖고 어떤 값을 우리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수학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게 된 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A하고 B의 그 관계가 있고, 그리고 B하고 C의 관계가 있다. 이럴 때 분명히 다시 A하고 C인 경우에 이 관계를 바로 추이 관계라고 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합성 관계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사 관계와 비반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의에서 나타낸 것처럼 각 원소에 대해서 다시 그 값을 XRX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때의 관계를 반사 관계라고 한다. 즉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해도 그 자신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그 값만 갖는,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일정한 값을 갖는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이 있겠죠. 뭐 원소라든지 아니면 집합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학에서 잘 쓰는 말이 있죠. 자, 컨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수이죠. 그래서 이 상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XY 그 정의역과 치역에 관계없이 늘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A라고 하는 원소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라도 A만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D는 D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각각인 경우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 각각 자기 자신만 갖고 있어야지 반사 관계를 갖는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가 없는 경우라면 이 같은 경우는 반사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사 관계는 이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 원소쌍이 있기만 하면 반사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반사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반사 관계는 라고 하는 것은 반사 관계와는 다르게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반사 관계에 있는 그 항이 하나라도 존재하고 있으면 비반사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이 비반사 관계라면 그 아래 원소 중에 그 각각 자기 스스로 돌아오는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만 갖게 되는 그 값들을 갖지 않아야 비반사 그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세트가 A, B, C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R1과 R2에 관계된 부분들에서 R1인 경우에 대한 결과값은 이와 같이, 그리고 R2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그 치역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R1하고 R2는 반사관계인지 또는 비반사관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R1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의 값을, 즉 AA라든지 BB라든지 또는 CC라고 하는 순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반사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R2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BB와
CC는 있지만 AA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AA가 포함이 되어 있기만 하면 반사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AA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사관계도 아니다. 즉 반사관계도 비반사관계도 아닌 그냥 이 다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그 결과값이다. 즉 반사관계 또는 비반사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가 바로 R2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칭관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칭관계는 말 그대로 쉽게 얘기를 해서 X, Y가 관계 R에 포함되어 있다면 YX도 R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칭관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AA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반사 관계는 될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이 관계가 예를 들어서 A하고 D하고의 원소쌍이 있다면 D하고 A의 원소쌍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A하고 B하고의 원소쌍이 있다면 반드시 B하고 A의 원소쌍도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D하고 C가 이렇게 원소쌍이 있다면 C하고 D도 이렇게 원소쌍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대칭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하고 1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서로 바꾸거나 원소를 행과 얘를 바꾸거나 관계없죠. 자, 그런데 1과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과 2가 1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true라고 하는 얘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1과 2가 있다 그러면 있다. 자,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대칭 관계라면 2와 1이 존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1과 2가 존재하고 있다면 행과 예를 바꾼 2와 1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과 4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4와 1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대칭 관계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대칭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칭 관계와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바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정의에서는 이렇게 수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x하고 y가 R의 원소이고 y하고 x가 R의 그 원소인데 대해서 x하고 y 값이 같은 관계를 가졌을 때를 이제 반대칭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요걸 좀 설명을 좀 해보면 반대칭 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x하고 그 서로 다른 값이고 x하고 y가 R의 원소라면 y하고 x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대칭 관계가 될 것이고요. y하고 x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반대칭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r1인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1과 2인 경우라면 1과 2인 경우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이 원소쌍이 2와 1인데 이 대칭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2와 3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3과 2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3과 4인 경우에
4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와 3이 없기 때문에 순서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칭 관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3과 1인 경우에 대해서도 1과 3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조건이 다 만족이 돼서 이것은 R1인 경우에서는 반대칭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R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1과 3인 경우에 대해서 서로 이 행과열을 바꿨을 때 3과 1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반대칭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존재하고 있는 그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칭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이관계와 관련된 부분들로 설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이관계는 앞서 우리 이 관계의 성질들에 관계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X하고 Y는 그 아래 어떤 구성 요소이고 Y하고 Z도 이제 아래 구성 요소라고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 X하고 Z는 아래 구성 요소이다, 원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만족한다면 얘를 추이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합성 관계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예를 한번 보면 세트 A가 1, 2, 3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R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1과 1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인 경우를 한번 합성 관계들로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즉 1과 1하고 즉 앞에 거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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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경우에 대해서는 요게 A가 되겠고 요게 B가 되겠고 B가 되겠고 C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빼고 1과 2가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과 2, 그 다음에 2와 1, 요것과 요것을 봤을 때 1, 2, 그 다음에 2, 1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 1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 2와 2, 2, 1, 1과 2, 2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 2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 2와 2, 1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1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이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R인 경우에 대해서는 추이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인 경우가 바로 1, 3, 2, 2, 3, 2라고 하는 그 관계의 세트이다라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 바로 1과 3 그리고 3과 2인 경우에 대해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1과 2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S는 추이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추이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고 우리가 정의역도 많고 또 치역의 경우의 수도 많고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대응 관계에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다 찾을 수 없겠죠. 한 뭐 1000개, 100, 만 개 이렇게 돼도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추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추이 관계가 있다면 이 추이 관계의 추이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피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을 에러 레인지 안에 범위에 넣어서 예를 들어 10,000개 중에 몇 개가 몇 개 이상인 경우에 추이 관계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피팅을 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계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갖고 공학이라든지 사회과학, 그다음에 통계학, 여러 물리학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뭐 함수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들어봤었지만 이 수학에서 나오는 그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낯선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초창기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 오브 릴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보게 되면 우리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들로부터 어떤 그 예측값들을 추론하고 그런 예측값들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다음 값을 예상되는 값들을 추측을 하기 위한 수학적 개념이 바로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의 연구 대상이 넓은 의미로 그 함수, 뭐 대응, 방정식, 행렬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모두가 다 A하고 B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확대를 시키게 되면서 관계를 다루는 과학이 바로 수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나는 김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수학의 중요성, 수학의 활용성이 이제 다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 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